자, 여러분, 드디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AI 기술의 정말 끝판왕이 아닐까요?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가 출시가 됐는데요. 자, 포토샵처럼 부분 수정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프롬프트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자, 동화 스토리도 정말 찰떡같이 완성을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제가 써보고요.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확실하게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벌스데이 카드를 첫 번째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알아서 얘가 생일 축하 카드를 프롬프트를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자동으로 그냥 프롬프트를 써줍니다. 명령어를 써줘요. 그러면 몇 초 안에 이런 이미지가 탄생이 돼요. 이 내용은 내가 바꾸면 되겠죠. 이 내용은 여기 프롬프트를 수정하시면 되세요. 자, 연필의 에딧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좀 해달라,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문구를 카피하고 싶다 하시면 카피 텍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은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한국어를 조금 넣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국어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만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동화를 쓰고 있는 동화 작가로서 제가 클릭한 곳은 비주얼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림과 함께 스토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은 알아서 동화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지금 써줬고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이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하얀 염소의 스토리인데요. 샘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 그대로 동화책으로 내도 되겠는데? 근데 얘가 기본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이야기 내용을 좀 살짝 바꿔서 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알아서 얘가 명령어를 써줬고요. 이제 주제랑 주인공이랑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3D 카툰 스타일로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좀 그려줘라 했고요. 그 장면 스토리를 쓰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이렇게 자동으로 다 그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중간에 이거를 이제 바꿨거든요. 자,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프롬프트 이야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연필 버튼을 눌러서 이야기를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장면을 아예 새롭게 난 다른 걸로 그릴 거야. 그러면 이 리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동화책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텍스트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세 개를 누르시면 카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에서 중간에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시 해달라 해서 리런을 눌렀는데 뒤에까지 모두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수정할 때는 그냥 따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한국어로 번역 좀 해줄래? 무슨 내용이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줬고요. 장면 2번에서 울타리 바깥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염소의 모습, 그리고 두 앞발을 울타리에 걸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주 잘 그려줬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배경을 이제 뒤에는 뒷배경을 농장으로 좀 해달라 다시 수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만으로 바로바로 이게 수정이 됩니다. 속도가 진짜 빨라서 작업하기 너무 수월했어요. 얘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귀여운 아기 염소로 좀 바꿔달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에딧 버튼을 눌러서 고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베이비 더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바꿨고 다시 리런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스토리를 써줬고요. 모두 바꿔줬죠.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써다가 이거를 다시 뭐 미드저니에서 다시 그렸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알아서 주제를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주니까 이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위 강아지 스토리의 내용을 번역해줘라고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써줍니다. 너무 간단하면서도 정말 아이들이 보기에 재미있고 귀여운 그런 이제 동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판을 이제 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를 쓰시는 분들도 이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화를 이제 제목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흰 아기 염소의 모험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우고 뭐 모험 이렇게 쓸게요. 제목이 이제 바뀌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자, 이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면 자, 우리 이제 구글 계정이 나오면서 연결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서 내 구글 계정과 연동을 딱 해주세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염소 내용 그대로 있고요. 강아지. 네. 여기를 앞부분을 좀 지우고 네,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에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팅을 누르니까 알아서 이 샘플을 우리한테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 빵, 네, 여기에 초콜릿을 추가해줘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네, 자동으로 네, 샘플링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업로드 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도 녹음이 되고요. 자,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 샘플 미디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샘플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클릭해서 자, 샘플에 고양이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위 고양이 머리에 리본을 좀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네, 리본을 달아줬네요.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바탕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제가 장소를 바닷가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배경을 바닷가로 정말 잘 바꿔줬고요. 제가 비율을 주고 16대 9 비율로 좀 확장을 좀 해달라 했더니 네, 그거는 좀 잘 안 해줬어요. 그대로 그냥 크기만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려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대 9 비율로 네,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숫자 비율은 얘가 이해를 못했지만 오른쪽 왼쪽은 얘가 구분을 하고 있다. 추가로 좀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자, 바닷가니까 이 뒤쪽으로 파라솔을 좀 그려달라 했어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줬네요. 파라솔과 함께 이제 나무도 네, 조금 더 그려줬습니다. 꽤 우리가 이거를 다 이렇게 편집해서 캔바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를 해서 하려면은 네, 작업을 막 또 그쪽으로 가져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편하게 그냥 여기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너무 괜찮죠. 그리고 시간이 정말 빨라서 너무 좋아요. 이게 구글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줬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탁자 앞에 오렌지 주스가 놓인 거를 앞에다 그려달라 했어요.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그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가방이 너무 크죠. 고양이가 너무 작아서 좀 더 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확대를 해줬네요. 네, 제가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정말 잘 나온 게 있고 좀 잘 못 나온 게 이제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20대 대학생이 가방을 들고 있는 뭐 이런 걸 좀 그려달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좀 추가를 해주긴 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완벽하진 않아서 한 번 더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해줘. 그랬더니 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걸 해줬어요. 약간의 손이 지금 3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지우개로 이제 지우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도 사실 만족스럽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런 사진들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가방으로 해줘 했더니 이렇게 탁자 위에 가방을 그대로 네, 만들어줬습니다. 거의 유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제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거의 90% 이상,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과 함께 모델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컬러링 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미지 에디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항상 샘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팬더 곰의 그림을 이 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파일을 해주시면 그림이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위쪽에 있는 여기다가 네,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컬러링북 라인 아트로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잘해줬네요. 이렇게 라인 아트로 네, 변경을 해줬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이거는 다른 사이트 가셔서 지우개로 지워주는 사이트로 가셔서 네, 지워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네, 컬러링북 라인 스케치로 변경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네, 깔끔하게 네,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좀 칠해달라고 할게요. 네, 기대 이상으로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컬러링 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캔바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에 컬러링 북을 네,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컬러링 북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마음에 드는 컬러링 북 스타일을 이제 골라주세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좀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그림 파일만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요소를 하나 넣을게요. 얘는 삭제해주세요. 여기 있는 글씨는 살짝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넣어서 이쪽에는 좀 작은 네모로 살짝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글씨는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그려준 판다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쏙 들어갑니다. 액자처럼요. 여기 보시면 자, 워터마크가 있어요. 자, 편집을 통해서 매직 이레이저로 워터마크를 지워주세요. 그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에 살짝살짝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네,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지우개질을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쏙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쏙 넣어주면은 어때요? 한 장의 컬러링 북 페이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연령대가 보통 한 유치원생, 네, 6살, 7살을 대상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거를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팝파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행복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자,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행복 이렇게 넣어볼게요. 살짝 간격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글자 간격도 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쓰는 네, 그런 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따라 쓸 수 있게 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살짝 조정하고요. 자, 그럼 어때요? 자, 하나의 또 컬러링 북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해서 쓰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복제해서 그림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림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되었네요. 자, 여기 워터마크 지우개로 지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는 다른 단어를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링 북을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를 한번 써보면서 정말 너무 좋고 동화책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컬러링 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는 이거를 할 때 색깔을 이제 네이버 툰 페인터로 가서 해야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라인 아트로 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색깔까지 이렇게 정말 잘 칠해주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이 AI 스튜디오가 다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구글 AI 스튜디오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구글 AI 스튜디오 활용법, 제 PDF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PDF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